요 밑에 단에 있는 종목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경제는 하나 시스템을 찍어드렸잖아. 이거 하는 게 나아, 이거 하는 게. 요게 수익률이 20-30% 정도? 이것도 크게 안 봐. 20-30% 정도. 요거를 순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만원 초입 때 하나 시스템 해갖고 35,000원을 기다리자. 오늘 왔어. 그래서 50% 때리라고. 바로. 근데 선생님 하나그룹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엮어보면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거 잘 피했다는데 어느새 가격대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치. 물론 이제 하나그룹 내부적으로 승계 관련된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유상증자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간 거는 또 방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트럼프가 갈등에서 전화 걸어준 거, 구란 말이 필요한 거, 또 이제 또 폴란드나 이런 쪽에 수조 온 거, 또 앞으로 이란 전쟁 날 때 또 그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이 박스라고. 예. 현대로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올라가긴 했으나 이제 여기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의 아이디어는 나는 방산 쪽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내가 하나 시스템을 찍어드린 이유가 이게 저거하고 연결돼. 방산 시스템. 이게 나중엔 우주 미사일. 방공 시스템. 이거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이 또 하나 지금 세계적인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들 중에 또 사드 얘기가 막 나올 거야. 사드. 사드 하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 롯데그룹 있지, 성주골프장. 이 사드를 중국 주변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중국, 베트남, 이제 대만. 이거를 중동에다 설치하라. 중동에다. 중동에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서 말씀하신 거랑 괴를 같이 하는 게 중국이 육로로 어떻게든 진출해 나가는 거를 막고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육로로 확대되는 건 못 막아. 철도 1대1로 걔네들이 다 짰으니까. 거기서 딴 나라 가려면 꼭 배로 가거나 뭔가 해야 돼. 그거를 다 막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니네들은 여기 안에서만 놀아. 그냥 가둬버리는 거네요. 가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계의 블록화. 나는 이 세계의 블록화의 편가르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거기에 행동대장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방산 관련된 좀 하나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위치가 와서 챙기라라고 하셨고 이게 방공 시스템 자체를 말씀하신 거면 그 시스템을 감지하는 레이더망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또 관련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루미르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휴니도 다시 계속 하라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 박스로 치면 3만원과 35,000원은 쉬워. 근데 이 박스가 하나 더 올라가 갖고 4만원을 넘기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이렇게 쉬었다가 치고 나가려면 여기에 관련된 테슬라가 급등을 해야 돼. 우주 모멘텀으로. 근데 모멘텀. 테슬라 지금 머스크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하고 헤어지지만 기업에 올인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쪽 마피아들은 또 끼리끼리야. 그러면 이제 갖다 해서 계속 지금 맡고 있는 게 애플 급나, 그 다음에 내가 중국에 있는 현지화 공장 때문에 항상 치명타를 입을 거다가 이제 치명타를 입잖아. 그러면 테슬라 입장도 지금은 그 자동차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하고 방공망이라고 그랬지. 네. 전쟁과 방공망은 통신이야. 그럼 그 스타링크란 말이야.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깜깜이야. 어디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그쵸. 못하고 드론 날려갖고 표적하는 모든 게 이게 다 먹통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나는 막강할 것 같아. 그럼 사드 그쪽에 할 때 스타링크도 그쪽을 해가지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나는 표준화 시켜갖고 뭔가 큰 그림을 만들 것 같아. 갖다 해서 반대파들끼리 우리끼리끼리 통할 때는 스타링크를 하자 뭐 이런 거기에 표준을 줘봐.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여기서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구의 광물이라는 거를 세판 쌓았어. 지금 옮기는 가장 거 스타링크가 해. 아니지 스페이스 X가 스페이스 지금 예. 이거 갖다 해서 hit돌을 때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린란드 해서 또 할 거야.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될 때는 이제 달나라 hit돌일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이 구도의 싸움은 나는 10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세계 재편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 에너지와 내 다음의 에너지도 같이 끌고 가려는 것 같아. 지금 시진핑이 너는 뭐 4년이면 끝날 놈인데 나는 종신인데 이거 갖고 속도에서는 트럼프도 이걸 안단 말이야. 중국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그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뭐랄까 여유로운 그 상황이 아닌 거를 이제 시진핑도 아니까 똥줄 타서 이제 막 베트남도 가고 돌아다니고 막 막 만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스페이스X 스타링크 관련해서 우리는 관련주로는 앞서 말씀하신 루메르, ken코와 휴니드 관련 이쪽 그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가 거기에는 또 대장주인데 문제는 대장주는 뭐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롱숏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미국도 하루 걸러 500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 개별 종목보다 더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더 출렁거릴 텐데. 그러니까 요번에 2,300도 깼다가 돌렸어. 요번에 1,500원 떨렸으면 여기서 200 더 날라갔다. 2,100도 구했다 가는데 그건 일단 막았어. 그래서 1,480원에서 하루 만에 40원 빠져서 1,440원, 5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전 세계 대비 아직도 우리나라는 똥값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나라를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제일 떨어졌다고. 간단히 그러면 또 이제 뉴스를 하나 볼 거야. 우리나라 보유 달러 보유 자산이 드디어 4천억 마지노를 깼습니다. 3자가 보였으면 언론은 또 얼마나 또 공포를 만들겠냐. 난리치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이 아직까지 그래서 대형주가 되려고 하는 환경은 나는 이렇게 나와야 돼.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네. 악수하는 사진을 봐야 돼. 만났다는 얘기야. 그걸 봐야 돼. 정말 보고 싶다. 언제 볼 거 같냐? 우리 시트 악수. 시트. 이게 언제 볼 것 같습니까? 난 6개월 동안은 못 볼 것 같아.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변동성이고 결국은 대형주는 못 가는 장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앞서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재용도 들어와라는 건데 안 가고 있고 뭐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이 손실에서 돌아서는 그 회복 탄력성이 좀 적은 게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반도체 이게 문제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사실.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반 경직성은 확보했지. 그런데 봐봐. 요번에 그 나스닥이 12% 이게 사상 최대 급등이야. 1800. 그래서 내가 그때 상방을 다 따리고 그리고 오늘 그게 또 장중에는 뭐 또 거의 뭐 7,800포인트 빠져 좀 돌렸지만 그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때렸어. 사주지 않고 그냥 17만 주 때렸어. 그동안에는 5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때려갖고 말은 때려도 그래도 조금 때려줬구나. 그래서 58,000원 찍고 밀렸어. 55,000원까지. 그러니까 왜 때린 거예요? 안 산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 하필이면 공매도 재개가 하필 이때 또 돼가지고 외국인들은 공매도 때리면서 오히려 수익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곧 환율 부분이야. 원화가서 떨어지니까 어차피 원화 해도 맞지. 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나스닥이 대폭 18% 오르는 날이 고가 음봉 맞은 날이야. 이게 그리고 나서 이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요 날이야 17만 주 때렸고 오늘은 400만 주 때렸어. 이게 빨간 색깔이 안 나와. 이게 빨간 색깔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1등인데. 그 1등인데 이러다가 바뀌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대체 거래소 문제 때문에 장난들이 심해. 맞아요. 요즘 대체거래소 때문에 원래면은 더 혹시 장중에 상승률이 확 올라줄 것도 안 올라오고 대체거래소가 8시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는데 개정해 보니까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 왜곡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인위성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건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대체거래 때문에 하종가 찍은 것들은 이런 거지. 미리 내부자 정보로 오늘 반대 매매 나올 거들 길이길이 알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어떠한 펀드에다가 그걸 받아주는 게 생긴다는 얘기야.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현대건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이게 하종가 치고 팍 올라오고 그래서 피롭틱스도 하종가 치고 급등했어. 그거 여러분들 그거 찾아다니는 건 전번 방송에서 못 찾습니다. 끼리끼리 그들만의. 그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 수만 있는 그치. 거죠. 근데 사후적으로 안다는 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피롭틱스가 그거 나와서 사라고 그런 거야. 그거는 A펀 지네들 뭐에 거기에 파킹이 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럼 관리하겠지. 유리기판은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때 또 한 번 주도할. 그래서 그 피롭틱스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 그럼 그때 하락한 걸 찾는 거예요? 상승한 걸 찾는 거예요? 하락했다가 돌았습니다. 본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그러면은 것들.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본장에서는 그 정도 상승 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 어떻게 때려야지. 해석해요? 건 때려요? 그러니까 그 대체 거래에서 분위기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그날 엔비디아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그래서 뭐 상간다 뭐 해서 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체 거래 나는 이걸 도대체 왜 저 만들었는지.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거래소라고 하자. 저놈의 도대체 거래소. 이것 때문에 지금 날린 게 차트를 봤는데 뭐가 되게 왜곡돼 보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 왜곡 현상 너무 심하고 서버 터지고 왜곡 현상을 이용하는 또 세력도 생기는 거고. 왜 만들었는지 대체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도대체 거래소라고 하자고. 거래도 잘 되지도 않아. 네. 그냥 왜곡 현상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본장의 시작과 때 기준을 만드니까 사람 심리가 와 갔다 해서 나스닥 뭐 그냥 1,800% 이제 우와 SK 하이닉스가 21만 원 넘어갔어? 오늘 반도체 가나 봐. 그래 당한 거야. 근데 그래도 SK 하이닉스 그날 오르긴 올랐어요. 18만 원 정도까지. 당연히 올랐지. 근데 그만큼은 아니었고. 아니 그날 그 미국의 다른 나라들은 대만이나 이런 데는 9% 올랐어. 우리나라는 올려놓고 이게 뭐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사고 그걸 왜곡시키고 이러니까 카트에서 시가상위 코스피 200 인덱스에 1, 2등인데 나스닥 올랐는데 그걸 엎어버리거나 안 사지니 우리나라 꼴이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주인이 없어서 그래. 주인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신하고 또 협상을 해줄 대표자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형성되면 이제는 또 저런 게 형성, 또 법이나 이런 어떠한. 근데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선생님? 이미 생긴 건데 어떻게 없애. 이게 꼭 이게 파생시장에 9시 동시에 하는 것보다 15분 앞당긴 그것 때문에 왜곡 현상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파생시장 앞으로 땡긴 것도. 요번에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쟤네들 음모론을 좀 떠드시더라. 어떤 음모론? 미리 사전에 알고 옵션을 이렇게 해갖고 뭐 2,000%, 3,000% 뭐 지새끼들 먹었다. 우리나라도 그 이상 나왔습니다. 양매수하면.
그런 변곡점에 이 위클리 옵션에 이런 거는 이 레버리지 변동성에 특히 만기일 상품, 만기일의 기준이 남은 거는 그렇게 안 터져. 만기일 그날이 생명이 땅 치는 날이야. 근데 그날 나스닥이 10% 급등했어. 우리 이 3,000% 시작했고. 근데 그게 급락을. 그때 챙기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대박이지. 그런 분들은 한방향으로 안 해. 양방향으로 걸었는데 한쪽은 휴지가 돼도 100만 원, 100만 원 넣었는데 하나가 10만 원도 못 건져. 휴지 됐어. 근데 100만 원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합쳐봐. 그런 거에 음모론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사전적인 변동성 불확실성이 더 증폭돼서 만기 상품을 이용하는 롱숏이 더 극대화되고 이것 때문에 삼성 SK 시가상위도 못 가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기일 때 변동성을 항상 조심하고 꼭 만기일 때 꼭 트럼프가 그거 알듯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는 그쪽 세력들의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 그런데도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 룰을 허용해 줬다는 거. 그러니까 15분 먼저 시작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왜곡이 돼. 그러니까 장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 이 파생 쪽에 어떤 롱숏의 변동성의 그 오목볼록. 그래서 제가 지금 장을 천하 단타 대회의 퐁당퐁당장. 오르면 때리고 떨어.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떨어져요? 이거 공포 만들어갖고 심리해서 때리면 본인이 바닥에 털리는 거고. 갑자기 급등 이제 가나보다 하면 때려가면 걸리고. 지금 장이 딱 2달간은 그런 게 유행을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잖아요. 이것만 매매하고 있다 나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로직을 만들었잖아. 우리가 18만 5천 원이나 요번에 20만 원대 파시면 행운 판 거 오늘 다시 들어가라고 했어. 오늘? 17만 원대.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 날 급등을 해. 19만 원까지 가. 또 때리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16만 5천 원과 17만 5천 원에서는 이거는 땡큐 사자고. 그리고 19만 5천 원과 20만 5천 원은 팔자고. 이게 나는 잘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엔비디아가 다시 가는 추세가 되기 전까지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가 어느 정도 풀어지는 때까지는 롱숏만 나오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는 더 작아. 요번에 그 6만 2천 원 산 게 5만 3천 원까지 빠졌어. 5만 3천 원에 사신 분은 5만 9천 원과 6만 2천 원에 때리라고. 4천 원, 5천 원 진폭으로 왔다 갔다. 근데 삼성전자 그 4천 원, 5천 원 갖고 사고 팔고 이게 잘 안 되시거든. 그럼 노상 묶여 있는 거야. 그거 갖고 있느니 우리 중저가 옐로칩에 우리가 예고해드렸죠. 한미반도체. 그쪽도 작아. 근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그래도 조금 그래도 변동성이 하이닉스보다 좀 컸어요. 하이닉스보다 나.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10%라면 한미반도체는 20% 위아래. 요게 20%라면 3, 40%. 난 그렇게 볼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부장들은 큰 그림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 그 미국의 그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롱으로 가는 세상이 돼야 돼. 근데 조금 당장은 오지 않을 거다. 당장은 안 그럼 오고. 반도체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손실폭이 크지 않으면 손절을 하고 오를 때 리스크 관리하거나 팔고 사고로 물량 늘리게 하거나 하면서 이 6개월을 좀 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대응을 하셔라.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요번에 11,000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14,000원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런 진폭을 아니 나는 퀄리타스 반도체 2만. 그건 어쩌면 1, 2년 동안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은 매수한가보다 이 진폭에 따라서 팔고 사고를 너무 높으면 30%라도 끊었다 샀다 하면서 뭔가 물수위의 진폭이나 타이밍이나 이걸 조절해서야만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거 나오다가 극단으로 내가 돈이 최바닥 되거나 떨어질 때 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조절을 하라고 그래. 그것도 바닥에서 30 내지 50% 올라가면 내가 산다가 아직도 멀었어도 그런데 만약에 50~60%짜리가 만약에 30에서 20% 들어오면 그래도 거기서라도 한 30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하는 그런 핸들링을 하셔야만 되는 장이 지금 장이다라고 체크해 드리는 거죠. 왜냐면 퐁당퐁당이니까 이 수익이 쭉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갔다가 또 눌렸다 갈 수 있으니까 이때 한번 대응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사면은 단가도 낮아지고 물량도 많아지고 다시 한번 그거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것도 내가 반반으로 때리는 게 하나 시스템 반 때렸어. 퐁당퐁당 장이면 또 다시 3만 원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35,000원이 여기서 4만 원까지 가. 그러면 이 35,000원에서 4만 원 가는 순간에 하나 시스템이 룸이라든지 캠코아 이건 30% 50% 간다. 그런 거를 요거 갖고 반반 팔아보고 사는 것도 SK하이닉 17만 원에 사 16에 빠져. 그럼 엔비디아 또 다시 100% 깼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때 요 산 거 평균으로 다시 때리고 이러면서 조절하다 보면 뭔가 그 균형점이 나올 거야. 이거 나오는 게 나는 6월 달 같아. 6월 그때까지는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해요? 요즘 오늘 기아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그 30m 때 계속 갖고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자꾸 우량 주고 퍼가 어떻고 그리고 막 미국에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간단히 얘기하잖아. 싸게 만들어서 갖고 와야 돼. 기아가 유독 많이 빠졌어 오늘. 기아를 많이 갖고 와야 돼. 현대차도 가져야 되잖아요. 갖고 와야 돼. 그럼 갖고 올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돈 없지. 보스턴 다이너스 상장해야 갖고 와. 그럼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이번 6월 21일이 계약 만기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해서 거기서 30조 가치를 받아서 20% 지분을 5~6조로 받아와야 이거를 인수할 때까지 그쪽은 못 간다고 내가 눈이 얘기했잖아. 맞아요. 우리가 현대차 기아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 방송 듣고 그 LG그룹 주가라든지 현대차 22만 원. 현대모비스도 지금 박살이 나잖아. 이게 세 가지를 박살시켜야 돼.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아니면 정몽근 명예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 케이스 같이 돼서 상속을 받으셔야 돼. 근데 이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이거는 그쵸.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가장 빠른 게 지금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섰잖아. 그리고 막 완전 옆에서 인터뷰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좋은 게 맞아. 결론은 뭐야? 그때 때려라 였잖아. 그리고 현대건설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게 실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때 이게 롱숏이 어마무시한 차이야. 지금 현대건설은 38,000원입니다. 요번에 제가 분명히 이제 대선 될 때 대선 주자들이 엄청 떠들 거야. 나는 뭐 여기다가 뭘 줘놓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을 나가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국회나 옮겨라 씨.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만 지금 움직이는 거야. 뭐 상지건설, 계룡건설. 근데 그쪽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따면서 한덕수 대행 보고 너 나옴? 이게 또 그쪽 세력들이 당신이 나가야 뭐가 되고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조가 시공테크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는 다 1등이야. 지금 상태. 근데 그쪽은 에너지가 좀 죽고.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많이 또 올랐지만 단 하나의 그거 되기 전에 분명히 법률 리스크에서 끌어내리겠다. 저 이기려고 그러면 선거권 그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 막지 못하면 나는 지금 선거 구도의 판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붙어도 그나마 지금 또 새로운 군웅 알거들이 막 나오잖아. 기존이 안 되니까 이제 기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정책이 짝짓기 전략. 야, 나 하나 갖고 나한테 밀어줘. 그래서 연합종행
이게 이제 한 명으로 밀자 막 이렇게. 중국의 그 전국 시대 때 그랬잖아. 너하고 나하고 합쳐갖고 저놈 죽이자. 1등인데 우리 각자 하면 쟤네한테 먹힐 테니까 우리 둘이 합쳐갖고 저놈 죽여갖고 죽인 다음에 너 죽고 해서 여기서 대판 싸우잖아. 그런 구도가 이제 성합하네. 근데 2달이 너무 짧아. 6월 3일이면 5월 3일까지 국민의힘에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15일 날까지 선언 안 하면 못 나가. 그 한덕수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셔야 그러니까 월화야. 그 전에 대두 잡고 만약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건 스트리트 상한가 한 2-3번 더 남았어.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순간에 하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쪽 측근들이 너무 많이 미네. 밀죠. 그래서 오늘도 흔들었다가 막판에 땡기는 것도 확실히 나가는 거 아니야? 트럼프도 뷰티풀 잉글리시 막 이랬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주자보다는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전주 출신이야. 그러면 뭔가 이게 보수와 이 전라도 표를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전라도를 분란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이재명 전 대표도 안동 사람이래요. 그치, 신기해 다. 그게 약간 이렇게 됐어. 이게 참 역학 구조야. 이상해. 이상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리더십이 없는 편이라서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변이 너무 미니까. 그것도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은 난가? 월화에 보고 결정하자. 대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경원 그다음에 김무성 아직도 거론 안 되는 것들 얘기도 안 돼. 그럼 사놓고 이분들이 뭔가 또 반짝하거나 뭔가 할 때 20-30% 오를 때 그거 한번 파는 건 있어. 전방도 있을 것 같고, 나경원의 신라 SG도 있을 거. 아가방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틈새 전략. 이게 주도주 아니야. 그것도 5월 달까지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눈에 보여서 슈팅 나왔어. 팔아야 돼. 이거는 슈팅이 안 나왔으면요. 안 나왔으면 실패한 거야. 그러면 5월 달까지 안 나왔어. 나와야 돼. 안 나왔으면 이제는 트럼프 형님의 정책 관련주로 아니면 머스크 관련된 걸로 뭐 로봇이나 이제 로봇이 다시 들어왔어. 많이들 뺐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하지 말라 40만 원대 하지 말랐던 레인보우 로봇을 22만 24만 원대 다시 집중 매수 전략 가이드한 것도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그런 정책 테마주들.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선 주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뭔가 떠들 수 있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나는 전에 카드가 이제 북한을 건드릴 거야. 북한. 그래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슈팅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70%까지 팔으라고 그랬어. 현대 엘리베이터. 그거를 아난티나 특수건 이번에 일신석재는 이미 샀는데 이것도 좀 3,000원 올라가면 팔래.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 근데 2,300원에 사서 그 3,000원이 어디냐 하고 하실 분들 지금도 사도 돼. 그래서 그리고 지뢰 제거. 퍼스텍. 퍼스텍. 그건 우크라이나 제거도 되고, 퍼스텍은 낀 데가 많아. 지뢰 제거도 되고. 껴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뭐가 터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이 있어요? 아직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도 붙는다 타이밍 보면. 내가 여러분들 차바이텍은 신규 상장되면 하고 먼저 스틱 인베스트먼트 대구백화점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차바이텍 30%를 대구백화점 갖고나 차바이텍 갔다가 여기 수익 나면 이거를 이익금으로 일로 돌린 이런 전략도 HYG로 해갖고 떠들어들었잖아. 네. 대구백화점이 작년 대비해서 130% 올랐어. 오, 많이 올랐네요. 이제 3월부터 스틱 인베스트먼트 거의 50% 올랐어. 차바이텍은 마이너스 더 빠졌어. 맞아. 얘는 절대 안 건드려. 내가 선수라면. 지금 10,000원도 깨졌어요, 선생님. 그 단가가 7,000원 낮아졌으니까 그렇지. 6월 신규 상장 D-1개월이나 상장시켜서 올려. 올릴 때는 또 무식하게 올릴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는 여기 딴 거 갖고 핑퐁을 이게 다 나는 그쪽에 핸들링하는 오징어 세력들의 그 순서 같아. 어? 그걸 따라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XY 측이라든지 XY Z 측하고 요거 이렇게 뺑뺑 돌리는 거를 집중해서 그것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거의 원전 관련주도 XY주, 조선 기자에 대해서도 XY주, 로봇에서도 XY주 하나만 뽑으면 안 돼. 한 2개라든지 3개 갖고 뺑뺑이장이야. 이게 박스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스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찰바이오텍의 유상증자 규모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변경이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유상적 규모든 뭐든 그런 건 소용없고 신주 나오면서 일단 그 타이밍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교환사채를 1200 투자한 거 그거가 또 의료 민영화 의료 병원 그러면 이것도 딱 6월 달인데 다음 정권의 색깔에서 딱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유상증자 소식이 발표됐을 때 자세하게 남겨드렸고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거를 저희가 언급을 드릴 때는 링크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 해시태그를 해놔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렇게 언급을 차바이오텍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전략이 변경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대안 전략을 못 하신 분들은 차바이텍만 갖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못 하시면 그냥 자세요. 차바이텍도 제가 10만 원 갑니다. 그 생각 하나도 변함없어. 근데 시동을 거는 타이밍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여기도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 진출 기업이야. 그리고 영생 젊음의 화두가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 2차 전지도 나왔고 뭐 하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제 베이붐 시대가 갈 때 돈 많은 젊음 이게 갈 때 그게 제일 무섭게 간다고. 그리고 이게 또 노후 복지 요양 이게 의료병원이지만 호텔식 의료병원에 이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저 건대 가면 고급식 그 돈 왕창 집어넣고 실버타운 실버타운인데 이게 실버 호텔 그런 것 같은 그런 거를 추진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적게 이렇게 하면 지금은 불법이 때문에 일본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조만간 줄기세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때 미래지도나 뭐 재무제표나 기사 같은 거 다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종목을 선택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 나도 공감한다면 가지고 가시는 거고 아니시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거 하니까 또 저기 코롱 그 티슈진행과 생명과학 제가 생명과학 할 때 25,000원까지 빠질 거라고 지금 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요게 이제는 이제 판매 유통이 중요해. 이제 티슈진이 아니라요. 그렇죠? 티슈진은 위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갖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의 시판. 근데 다 됐어요? 이제 가도 된대요?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야. 했는데 안 되면 더 떨어지는 거고. 되면 가는 거. 안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 반토막 생각하셔야지. 근데 반토막 만들어 놓고 3배 갈 거야. 타이밍 조절이야. 그러니까 다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몰빵하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롱생명과학을 해. 25,000원 들어갔어. 24,000원 데드 잡아. 깨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10,000원대를 보면 그때 다시 사는 거야. 10,000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 17,000원이 그건 모르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악재가 노출돼서 근데 안 떨어지는 밑골이 달리는 기점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다시 사면 돼.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 이 관 시큰시큰하고 막 이러잖아. 치료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거 안 걸린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 식약청 폐지하고 이 노이즈가 굉장히 했잖아. 그게 미국에서는
그걸 검증해서 그 다른 거 해도 그 정도 암은 걸려. 그런데 이거가 만큼의 그럼 걔네들이 FDA 그 승인 도장 받았다는 얘기는 효용이 더 큰. 다른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그때 또 정치적인 색깔과 연결돼서 또 당한 부분도 있어요. 코오롱그룹의 이윤여 회장,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 시절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때도 뉴스 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냥 부분보다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3년 당하고 5천 원대까지 빠졌다. 이게 10배 갔잖아. 5만 원.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뉴스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올 것 같아. 그때 나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노릴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매수 가능한 위치에 진입을 했다. 근데 두세 번 나눠서 샀어요.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하종가이기도 하고 상하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가격대부터 매수라는 거죠. 그치. 내가 35,000원대 이상에서 다 털으라고 했잖아. 네. 그게 39,000원까지 갔나?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의 가격의 기준선이 딱 왔습니다. 이게 25,000원 한 거는 그 단가가 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단가. 단가. 거죠? 그 뭐야 TCG는 5만 원이었고. 그들도 요거는 비쌌네. 5만 원이면. 그거 갖고 그래서 망했지 거의. 네. 이거는 25,000원입니다. 그들의 가격. 의미 있는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원전주 한 번만 그래도 안 짚어주시면 서운하니까. 그러니까 뉴스케일한테 묻자고. 뉴스케일에게. 빌 게이츠 형님한테 물어보자고. 사이먼 울트만하고. 한정 기술 뭐 이런. 그러니까 한전 기술은 나는 BHI. BHI. 근데 한전 기술은 난 그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돼. 20만 원가. 미래 시대는 원전의 시대야. 우주의 시대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데 지금 그쪽도 지금 요번에 4자도 봤어. 그럼 7만 원과 7만 5천에서 교통정리가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지지선이 되고 10만 원 넘어가는 세상은 뉴스케일이 날아가야 돼.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는 원전 갖고 전화하는 거야. 전화 외교야, 전화 외교. 내가 교통정리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 세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할 때 이 짜크로 원전 내놓으라고 그랬거든. 다 내놓으래. 달래. 뭘 그렇게 달래. 그래갖고 그쪽에 전력의 망을 확보해서 유럽 쪽에 전력망 팔아먹으면 그것도 어마무시한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력 수급망에 대한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 폐허가 됐잖아. 네. 그러니까 건설 개발업자에 저게 노다지 땅이야. 우리가 살려면 이미 싹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이서 들어가 갖고 자기 자본 투자해서 이제는 뭔가 뜯어먹는 그 과정에서는 나는 혼자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좀 껴주면 좋겠다. 아니 강제로 끼워갖고 들어갈 거야. 강제로? 그건 또 기분이 좀 그런데요, 선생님. 아니 그래갖고 노력이나 돈이나 에너지는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 먹는 건 지네들이 삥을 더 많이 이 구조로 갈 것 같아. 답답하지? 네. 답답해요. 승질나 죽겠어요. 근데 약소국에 뭐 우린 동맹이잖아요. 동맹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어딨어? 심지어 미국에서도 코리아는 동맹이다. 동맹한테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데 트럼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동맹의 이 가까이서 넘버 원, 투를 더 패.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바보가 더 들겠지. 때리지 말고 보듬어 주면 안 될까요? 보듬어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듬어 주면 얘가 이제 넘버 원이 나를 제끼고 이렇게 할까봐 이거는 정상은 아니야. 뭔가 사람이 꼬였어. 꼬였어.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나 골프 치는 걸 못 봤어. 그래서 그렇지 친구한테 사라고. 사. 야 지금 가격 완전 좋아. 꼭 작전하듯이 전 세계를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트럼프 전략은 가까이에서 예상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대응하는 전략이고 움직이는. 다음 타자가 어딘가. 그래서 다음 주 선생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그걸 세웠잖아. 이제 이란 중동을 건들 거다. 그 중동의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타겟팅하는 거고. 유가. 거기에 연결된 종목 이미 처음 얘기했고. 그다음에 물류를 딴지 걸 거다. 물류. 그러면 해운, 운송 이런 것들 연결된 거. 그리고 그게 되면 식량값이 또 노이즈가 많아. 네.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사료, 쌀, 과일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연결고리에 관련된 주식들. 거기에 이미 급등했던 음식료는 no. 그러니까 요런 그리고 이게 또 치니까 다른 또 수산에서 이번에 사조 시푸드 팔아드렸잖아. 네, 사조 그거를 시푸드 올랐더라고요. 시조이 시푸드로 바꾼 거는 이거는 또 낙연 관련주도 엮이고 여기 같이 그러니까 복합으로 엮이는 것들은 오케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또 대선 주자들 보면 또 노상 전라도에서 터널 뚫겠다든지 부산 신항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북극이니까 싱가포르 에너지가 부산으로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지리산 뚫는 그러려면 그게 특수건. 내가 그래서 특수건설 자꾸 얘기하는 게 요번에 또 이 3년 차다 지금 징글징글. 선생님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느낌인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갈 때까지 믿나. 한번 또 밀어봐. 특수건설 특수하게 간다고 전에 그렇지. 말씀하셨으니까. 저거를 특수하게 갈란지. 우리가 그 KT 썸마린을 엄마리를 바꾸면서부터 맞아요. 특수하게 가는 건설. 특수하게 가는 건설. 관련주 또 동아지질. 부산 산업은 8만 원대 좀 파시고 특수건설을 가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힘드시죠? 왔다리 갔다리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서 또 이슈가 있어 빠지고 하면 힘드신 거 당연해요. 근데 시장이 이럴 때 속상해 힘들어 너무 이러시면 또 될 것도 안 돼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옥일 거예요. 그냥 흘러내려. 그렇죠. 그리고 현금도 없으셔. 그러면 여기서 꼭 뭘 끊어갖고 딴 거 가겠다고 그래. 근데 마이너스 50, 60이야. 더 들어갈 돈도 없으셔. 어떻게 얼마나 힘드실까? 정합판 끄세요. 그리고 얘가 망가지지. 이제 1년 벌었어. 이제 상자 폐지 안 돼. 이제 다 지났어. 그 시즌은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냅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로켓포 쏘는 날이 얘도 얘 때가 있을 거야. 선생님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근데 우린 관세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원래는 실적 시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실적이 뭐 어떻게 되거나 이거에 큰 영향이 없겠죠? 저 CPI 보는 것도 그런 거랑 똑같이. 비슷하겠죠? 그 쓸데없는. 어차피 관세 먹으면 그 실적 안 좋아질 거야. 반도체 뭐. 아니 그럼 똑같이 얘기야. 지금 수치는 관세해서 망가진 수치가 반영 안 됐어.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는 관세도 발표가 안 됐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실적은 보다 갖다 해서 엮일 수 있는 테마 에너지가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시장 조사를 조인트 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 제가 찍어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왜? 숟가락 얹으려고. 숟가락 찾았어요. 이게 숟가락이냐? 숟가락 얹으려고. 열심히 찾았어요 지금. 그런 거를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대구백화점 시티인베스트 순서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면이라든지 이런 급등 종목들은 이 바닥에 이제 그 세력들이라고 있어요. 335 그들만의 리그. 근데 걔네들 파워가 어떤 때는 1000억이 넘어요. 근데 한두 종목만 때려요. 한두 개만 알려줘봐.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타이밍 잡는데 나는 거기 참여하는 쪼찡이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니까 어떨 땐 요거부터 먼저 할 때는 이게 또 저거부터 하고 막 이럴 때 또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조사해갖고 이렇게 제가 소설같이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거래가 초기에 이상한 것들 생기면요 그래도 그냥 1000만 2000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량주 수익률의 거의 3배 5배들이 순식간에 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또 이게 또 경험 많으신 분들은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 그리고 저희 방송 잘 보시면서 또 잘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우리 전에 탄소포집 얘기했는데 그 관련주 보고 계시다가 에코플라스틱이었나? 수익 잘 봤다고 상한가 바로 갔다고 상한가 가고 또 다음날 보니까 15%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상한가 한 번 반은 욕심내지 말고 오늘 세명전기 대동스틱
또 야간 시장에 사과 만들어 놓고 본장에 올려놓고 파는 이런 데만 엮이지 마세요. 엮이지 말자.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말자. 예, 지금 장은 그런 장 아닙니다.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이렇게 그 타이밍과 종목,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종목 뽑기냐? 뽑기? 종목 선별. 찾기. 선별화. 찾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두세 달 동안 갖다 해서 테마 수익률장, 단타장. 단타장. 그래서 다시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방향 갈 때까지 그리고 저 징글징글한 2차 전지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테마장에 적응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저희가 더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속상하실 것도 알고 답답하실 것도 알아서 저희가 더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진짜 막 속이는 마음까지 했는데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온다 그래요. 날씨도 막 오락가락해. 주식시장도 이러는데 한참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비 오면은 뭐 얇은 옷 입어야겠다 해도 비 온다 그러면 조금 두껍게 입잖아요. 우산도 쓰고. 그래도 다음날 또 따뜻하다 그러면은 얇게 입고 꽃 보러 가는 것처럼 잘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뻐요. 여러분들 벚꽃 구경하러 오세요. 구경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